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아까 김남국 의원님의 SNS 보신 분들 있죠. 그 내용을 보면 딴 거 없습니다. 오늘 박강원이가 아침에 이재명 당대표를 찾아가요. 박강원이가 이재명 당대표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부결시켜 줄 테니까 당대표에서 물러나라. 그런 제안을 합니다. 즉 공천권을 넘기라는 거였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당대표는 그 딜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거래를 한 거예요. 부결시켜줄게. 당대표 물러나라.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대표가 물러나면 어떻게 되죠? 원내대표가 당대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한 거죠. 이재명 대표님이 거부했죠. 거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들은 엿먹어라. 그리고 가결을 시킨 거예요. 그래도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처음에 분위기는 60명 정도 이탈표가 있을 거라고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예전에. 60명 정도가 이탈표가 있을 거다. 근데 이재명 당대표님이 단식 투쟁을 하면서 많이 돌아왔어요. 우리가 보면 투표 차인가? 295명이 투표를 했어요. 295명이 투표를 해갖고 149가 찬성을 했죠. 그럼 295, 296명, 그래서 이제 과반이 넘은 거예요. 만약에 8이었으면 몇이 되죠? 148. 투표 차이. 투표 차이로 가결이 된 거예요. 만약에 147이었으면 투표 차만 147만 됐어도 가결이 많아갖고 여러분들 이번에 가결표가 부결표가 136. 부결보다 가결이 많아서 가결이 된 게 아니라 이번에 출석 의원들 295명 중에 과반이 넘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47표만 돼도 되는데 그러면 294가 되니까 과반을 그러니까 부결표 기권표 이런 것도 괜찮아요. 이재명 당대표에겐. 근데 가결이 147이라서 이게 과반이 두 표 차이로 넘어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이제 제가 희망 고문을 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아슬아슬하게 한 표 차이로 이재명 당대표가 여러분들 우리 이제 냉정하게 생각하자고. 냉정하게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한 표 차이로 부결이 됐다고 봅시다. 한 표 차이로 부결.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여론에서는 방탄 소리 하면서 그거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지만 여론에서는 방탄 소리 하면서 계속 민주당을 공격할 테고 거기에 또 민주당 지지자들은 어떤 새끼들이 찬성표 던졌냐라고 하면서 색출하려고 할 테고 그러면 검찰은 뭐 할 것 같아요? 검찰은 뭐 할 것 같아요? 영장 재청구 치는 거예요. 그렇죠? 영장 재청구 치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 그렇잖아. 또 영장 재청구 치면 또 민주당은 또 찬성이냐 반대냐, 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장 재청구 치면.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면 검찰은 하고도 남죠.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이재명 당대표는 이제 저 비명계에게 약점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저 새끼들 대놓고 자기네 당대표 잡아가라고 가결표 던졌잖아요.
이재명 당대표는 비명계 애들한테 이제 전혀 약점도 없고 이제 빚이 없어요. 그러면 뭐가 되죠? 뭐가 돼요? 당대표 사퇴 안 하면 되는 거야. 그쵸? 최악의 상황에 이재명 당대표가 구속이 돼도 당대표 사퇴 안 하면 돼. 왜? 니들 내 등에 칼 꼽아놓고 니들 내 등에 칼 꼽아놓고 이제 내가 니들한테 뭐가 아쉽다고 니들이 원하는 대로 당대표를 사퇴해 주냐. 오늘 여러분들 잘 보시면 잘 보세요. 박강원이가 사퇴를 했죠. 박강원이가 사퇴를 했어요. 왜 사퇴를 했어요? 당 지지자들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원내 지도부가 총사퇴를 한 거예요. 그 원내 지도부가 총사퇴를 하면 저 수박들이 볼 때는 친명계도 당연히 최고위원들도 다 사퇴를 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원내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다 사퇴를 하겠다. 지네가 찬성표 던져놓고 박강원이. 원내 지도부랑 최고위는 달라요. 원내 지도부랑 최고위는 달라요. 원내 지도부가 총사퇴를 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최고위도 사퇴를 하고 비대위로 가려는 시나리오를 짠 거죠. 근데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구성을 보세요. 고민정 빼고는 다 친명이에요. 그쵸? 고민정 빼고 원래 관례대로 하면 당대표 지키지 못했다 그래갖고 최고위도 사퇴를 해요. 얘네들은 원내 지도부가 박강원이가 후폭풍이 들어오니까 자기네들이 먼저 던지면 이쪽에서도 던질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박강원이가 원내 지도부 총사퇴한다고 하니까 정청래 의원을 중심으로 민주당 최고위가 뭘 했냐? 후임 원내 사령탑 선출. 뒤통수 지나가서 예상하지 못한 거죠. 박강원이가 원내대표 사퇴를 선언 직후 곧바로 민주당 최고회의를 열어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선출 차기 당무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했어요. 바로 입장문 냈죠. 이 새끼들은 원내 지도부 총사퇴하면 민주당 최고위도 당대표 지키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서 같이 던질 줄 아는 거지. 근데 민주당 지금 최고위가 누구야? 정청래 최고위 수석, 그 다음에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그 다음에 고민정 빼고 한 명 또 누구냐? 뭐 있어? 응? 안 되는 거지. 응? 당무위원회는 서은숙, 송갑석이는 이게 과반을, 내 말은 과반을 이쪽이 잡고 있잖아. 그쵸?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제 당무위원회라고 있어요. 이게 당무위원회 안건으로 보고돼서 이제 22일 날, 그러니까 내일 오후 2시에 오후 국회에서 소집될 예정이에요. 박강원 원내대표가 사퇴한 이유,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책임, 그 다음에 민주당 내에선 박 원내대표 사퇴에 대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고, 동시에 원내대표에게 무슨 책임냐 막 지네끼리 싸웠어. 그럼 뭐냐? 여러분들 보세요. 친명의 좌장이라고 하는 정성호가 바로 한 방 날립니다. 반명 의원들 굉장히 조직적으로 가결시켰다. 이재명 구속되더라도 당대표 권한 행사해야 된다. 이게 뭐야?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재명 대표는 이제 반명들에게 빚이 없어. 사법 리스크? 개풀트덩 소리 하지 마. 니들이 나 검찰에 넘겼잖아. 제가 그랬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구속되든 불구속되든 당대표에서 당을 통합하고 분명히 입장을 정리해서 당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만, 그러나 당대 리더십이 확실하게 보이는 방향으로 간다, 뭐 이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재명 당대표는 당대표 내려놓지 않는 사람이야. 니들이 이재명을 잘못 알았어. 제가 여러분들 희망고문 하기 싫어서 이 얘기를 언제 했냐면 한 6개월 전에요. 2월 달에 얘기했어요. 2월 달에 검찰은 이재명을 끝까지 잡을 거라다. 그 이유는 민주당 내에서 검찰의 합통속이 있다. 그래서 최악의 옥중 공천해야 된다 그랬었어. 기억나요? 그러다가 욕 뒤지게 먹었죠. 응? 제가 2월 달에 영장 청구할 때 간발의 차이로 이재명 당대표가 부결될 때 영장 또 친다. 언제 치는 타이밍도 맞췄죠. 언제 칠 거라 그랬어요. 추석 전에 친다 그랬죠. 추석 전에 친다 그랬어. 추석 전에 쳤죠. 제가 추석 전에 저것들 분명히 이재명 당대표를 추석 밥상머리에 올리려고 한다. 추석 전에 쳤잖아. 왜 추석 전에 쳤어?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D-Day가 10월이라 그랬잖아. 10월 달이 지나가면 이재명 당대표를 날릴 수가 없다. 그때는 경선이 시작되고 이미 공천이 작업이 되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10월 안에 날리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쟤네들은 순진한 생각을 한 거야. 당연히 검찰에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자기네들이 가결표를 던지면 이재명도 못 버티겠지. 그치? 이재명도 못 버티겠지. 그 생각을 한 거지. 근데 이재명은 이제 더 이상 반명에게 빚이 없어. 반명에게 빚이 없고 오히려 이재명 당대표는 내가 민주당에서 당대표를 그만두면 민주당이 쪼개진다는 걸 아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박강원이가 사퇴는 우리가 안 하고 버티는 게 가장 나쁜 수였어. 제가 왜 박광원이가 원내대표를 사퇴하고, 우리는 박광원이 사퇴를 외쳐야 되는데 스스로 그만뒀단 말이야. 이제 여기서 이제 위기가 있어. 어떤 위기가 있냐? 누가 봐도 사쿠라들이 31명 정도는 돼요. 그러면 박광원보다 더한 새끼들을 저쪽에서 반면계에서는 밀 거라고요. 김종민이가 됐든 이원욱이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치? 이원욱이가 삼선이라서 이원욱이가 원내대표 도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것들이 숫자에 지금 앞서잖아. 그렇잖아. 저것들이 원내대표 할 때 박강원이가 압도적으로 한 80표 얻었거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지난 원내대표 선거를 제가 여러분들 하나 알려드릴게요. 원내대표가 지난 선거에서 박광원, 홍익표, 그 다음에 이원욱이었나요? 이원욱도 나왔다가 사퇴했고 김두관이 나왔었죠. 이번에 친명 진영에서 누구 밀 것 같아요? 내가 맞춰볼게요. 이번에 친명 진영에서 누구 밀 것 같아요? 박범계? 김두관? 다시 홍익표 밀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수가 낮은 거예요. 김두관을 미는 순간 반면계가 뭉쳐요. 가장 친명색이 없는 사람을 미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 원내대표 선거 때도 이재명 대표가 의중이 홍익표였어요. 왜 홍익표를 친명계에서 이번에 밀 수밖에 없냐면, 홍익표는 사실상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어요. 강남에 나와요. 강남. 그쵸? 사실상 이번 총선에서 홍익표 의원이 강남에다가 서초 을에다가 사실상 내년 총선 불출마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민주당 안에서 벌써 이미지가 되게 좋아요. 홍익표 의원은 친명 비명할 것 없이 되게 뭐라 그래야 되나? 평가가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평가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홍익표가 탈당한다고? 에이, 그건 말이 안 되지.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친명 진영에서는 그렇게 김두관이나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지요. 김두관이나 누가 봐도 친명인 사람들을 밀면 안 돼요. 응? 누가 봐도 친명 진영의 원내대표가 나오면요 바로 날아가요. 저쪽이 뭉쳐요. 응? 홍영표가 아니라 홍익표. 김용민 같이 우리가 볼 땐 좋지만 그런 사람들은 원내에서 인기가 없어요. 홍익표. 지난번 친명에서 밀었던 사람. 홍익표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낙연 쪽에서도 좋아하고 친명 진영에서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어떻게 되냐, 원내대표는 대부분 3선급을 해줘요. 3선급. 그래서 제가 보면 이번에 친명 진영에서는 개파색이 옅은 사람, 그치? 개파색이 옅은 사람을 밀게 뻔합니다. 개파색이 옅은 사람을 밀어갖고 원내대표를 중립적인 사람, 원내대표를 중립적인 사람으로 앉히려고 할 테고, 그러면 비명계에서도 왜 그러냐면 친명 비명의 코어 지지층은 이 새끼는 뭘 자꾸 이거 똑같은 걸 계속 복사해갖고 지랄이야 이거. 친명 비명 측에서는 적극적인 지지층은 비슷해요. 그래서 중간에 친명도 아니고 비명인 사람들이 결국은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아니에요. 홍익표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재명 당대표는 사퇴할 마음이 없어요. 그럼 왜 조정식 사무총장이 사퇴했냐?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이 뽑지만 사무총장은 당대표가 뽑아.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의 가결에 책임을 지고 수박들 중에서는 원내대표인 박광훈이가 총대를 메고 나갔어. 그러면 친명 진영에서도 뭔가 당을 이렇게 통합시키지 못하고 그런 책임이 사무총장에게 있다. 그쵸? 라고 하면서 그래 박광훈 너 나가? 그래 그러면 친명 진영에서도 사무총장인 조정식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사퇴를 하면 밸런스가 맞죠. 그럼 이재명 당대표는 뭐 하면 돼요? 새로운 사무총장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왜? 아직도 대표는 이재명이니까. 이재명이니까 당대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내대표는 선거라는 거고, 조정식 원내대표도 이재명을 못 지키고, 그렇잖아요. 이재명을 자기의 능력 부족으로 못 지키고 당의 통합을 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지고 물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럴 때 왜 내가 냉정하게 보라고 하면 이겨야 되잖아. 당을 장악해야 되잖아. 그럼 여러분들이나 나나 좋아하는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이 싫어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나 나나 응원하는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이 싫어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국회의원들 중에서 적어도 합리적으로 저렇게 개파에 휘둘리면서 자기네 당대표를 잡아가라고 하는 놈들을 만들면 안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게 친명이 힘이 세고 압도적이면 지금같이 이렇게 가결표가 나오지 않죠. 여러분들 냉정하게 생각하면 친명이 지금 숫자적으로 열세잖아. 열세니까 가결당하는 거잖아. 그렇죠? 열세니까. 그나마 다행히 왜 희망을 갖냐면 지금 가결표 던진 새끼들 한 31명밖에 안 되잖아. 근데 민주당이 부결표 던진 사람이 136명이잖아. 그쵸? 수적 열세였는데 지금 많이 돌아섰잖아. 가결표 던진 사람은 31명. 완전한 수박. 그래도 136명은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136명은 그래도 이재명 저는 잡아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할만하죠. 이런 원내대표 선거가 할만한 분위기인데 너무 친명색이 강한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또 이탈을 하겠죠. 그렇죠? 제 말 이해가 가세요? 너무 친명색이 강한 사람이 원내대표에 도전하면 이 136명에서 또 이탈을 해서 저쪽에다가 원내대표를 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지난번에도 민주당의 친명계가 좀 밀린다는 느낌이 있어서 개파색이 옅은 홍익표를 나오게 한 거예요. 개파색이 옅은 홍익표를 나오게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만약에 홍익표 의원이 도전을 해주신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미지가 되게 좋아요. 의원들 중에서도 정청래 의원도 홍익표 의원님이랑 되게 친해요. 중립적인 척이 아니라 홍익표 의원은 정청래 의원님이랑 진짜 친해요. 진짜. 그래서 정청래 의원님이 홍익표 의원님을 사실상 밀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얘기했는데 정청래 의원님이 홍익표 의원님이랑 친해요. 그래서 정청래 의원님 예전에 뭐 스타크래프트 국회 행사 같은 거 하면 홍익표 의원은 다 와요. 정청래 의원님 무슨 행사한다 그러면.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 진짜 신사라고 젠틀맨이라고 소문이 있어요. 그리고 벌써부터 어떻죠? 서초 의뢰 도전한다 그래놓고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놨어요. 그런 의원들 누구 있어요? 전부 지금 공천권 싸움 하려고 하죠. 조정식 의원 사태는 왜인가요? 2분 전으로 돌려보세요. 2분 전으로 돌려보시면 나와요. 지금에서 2분 전, 한 3분 전으로 돌려보시면 조정식 의원님이 왜 사퇴했는지는 2분 전으로 당겨보세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사실 친명계에서 홍익표 의원을 밀었던 거는 정청래 의원님의 영향력이 되게 컸었어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도 되게 신임을 했고, 만약에 그때랑 다르죠. 이미 내년 총선에 여러분들 서초 올라가고 민주당이 당선될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없어요. 그렇죠? 서초 그래서 민주당이 최근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어요. 사실상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상 내년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거랑 똑같은데 아무도 거기 나갈 생각이 없으니까 나가는 거죠. 그럼 민주당 안에서도 이미지가 되게 좋아요. 왜? 자기 지역구 포기하고 가는 거니까. 잠깐만요. 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는 중요한 건 저 반면계에게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빚이 없어요. 그렇죠? 반면계에게 이재명 당대표가 빚이 없고 이재명 당대표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 옥중공천 옥중공천 딱 끝내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자는 거예요. 물론 법원의 어떤 영장실질심사도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겠지만 솔직히 여러분들 영장실질심사 이런 거 기대하지 맙시다. 영장실질심사 기대하지 말자고요. 왜 그러냐면 검찰이 법원을 믿기 때문에 국회를 거쳐서 보낸 거예요. 한통속이에요. 그렇죠? 한통속이에요.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옥중 공천을 끝내고 제 생각으로는 여러분들 만약에 구속이 되시면요 공천 끝내고 대표 아마 사임하실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공천을 다 끝내놨어. 공천을 끝내놓고
계속 당대표를 유지 안 하실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 스타일이. 이재명 당대표는 민주당의 색깔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옥중 공천 만약에 하시면 끝까지 버티셔갖고 12월까지만 버티시고면 공천 다 끝날 거 아닙니까? 12월이나 1월까지. 이재명 당대표는 공천만 잘 해놓고 나머지는 비대위로 가셔라 라고 하면 가장 지금 수박들이 뒤통수 맞는 거죠. 그쵸? 이재명 당대표는 뭐 이제 법적으로 이제 법원에서 싸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건 딴 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얘기한 거 박광훈이나 얘네들이 당연히 민주당 최고위도 전원 사퇴한다는 이런 소리를 아마 기대를 했을 건데 민주당 최고위가 바로 원내대표 선거 착수하겠다 신속하게 발표하니까 뜨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내대표 싸움에 집중을 하는 거죠. 물론 우리에겐 투표권이 없어요. 그렇죠? 원내대표 선거는 민주당 안에서 싸우는 겁니다. 국회의원들. 그래서 제가 예상은 지난번에 떨어졌잖아. 그리고 홍익표는 지난번에 떨어졌기 때문에 의원들끼리는 그런 게 있어요. 도전했다가 떨어지면 다음에는 좀 부탁한다 그러면 그 거절을 못 합니다. 그래서 유리하다는 거예요. 홍익표 의원이 저번에 나와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서초을에 출마하면서 사실상 내년 총선을 포기하고 재도전을 하면 홍익표 의원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가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옥중 결재를 하고 옥중 공천안이 있어도 저 수박들은 지네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왜? 이재명은 이제 수박들 니들한테 빚이 없다. 오늘 보세요. 이낙연은 인간이 아닙니다. 이낙연이가 뭐라 그랬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이낙연이 민주당을 사랑한다 그러면 이럴 때 당대표를 사퇴시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했어야죠. 이낙연 이재명 체포한 가결에 여러 가지 생각해봐야 할 때 뭘 생각을 하는데 뭘 생각을 하는데 완전 비명계로 원색적으로 당원들이 비판을 하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이거 뭐냐 끝까지 버티면 탈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여러 가지 생각이라는 거는 끝까지 이재명이 버티면 탈당한다는 소리예요. 분당한다는 거예요. 분당. 제발 좀 가라. 끝까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 그랬죠. 여러 가지. 이재명 당대표가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는데도 당대표를 물러나지 않고 계속 버티고 당대표를 행사한다 그러면 지네끼리 분당한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래요. 이거는 왜 그러냐. 왜 제가 이런 과감하게 심층 분석을 하냐면요. 이제 계파 갈등은요. 이제는 민주당은 통합이라는 말은 없어요. 자기네 당대표를 국민의힘과 손잡고 검찰에 넘겨줬는데 무슨 당내 통합이 가능합니까? 그렇죠? 이제 계파 갈등은 회복 불능이에요. 제 말이 틀려요? 계파 갈등이 이제 회복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응? 어떻게 회복돼요? 여러분들이 저 가결표 찍은 새끼들 용서해 줄 거예요? 이제는 비명계가 선을 넘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방송에서 체포동의안 가결은 제2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똑같은 현상이죠. 과거에 한나라당과 손잡고 민주당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세력들. 똑같은 사건이요. 어떻게 국민의힘과 손잡고 민주당의 대표를 검찰에다가 넘겨줄 수가 있냐고요. 이거는 제2의 노무현 탄핵 사건이에요. 아마 제가 이 말을 만들었지만 여기저기서 내일부터 쓰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제가 아까 집회 때 이게 왜 이럴까 하다가 즉석에서 만들었죠. 응? 여러분들 슬프죠. 오히려 우리 반전, 내가 희망 고문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물론 오늘 한 표라도 부결이 됐으면 되게 기분 좋았겠죠. 그 다음에 더 시끄러웠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영장 또 치질 놈들이거든요. 검찰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죠? 압도적인 부결이 아니었으면 검찰은 또 영장 쳐요. 또 영장 치면 언제까지 이재명 사법 리스크 끌고 갈 거냐라고 하면서 난리 쳐요. 그래, 차라리 영장실질심사 한번 받자. 응? 안 되면 씨발 그 대표 자리 안 버리고 옥중공천이라도 하자. 응? 그렇잖아.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는 이제 비명계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를 했고 그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럼 어쩌? 서로 빚이 없는 거예요. 검찰은 여러분들 제가 믿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이번에도 어때요? 우리가 얼마나 순진해요. 그래, 그래도 민주당 의원들인데 일말의 기대가 있었죠. 저도 현장에서 그랬어요. 그래도 민주당 의원들인데 어떻게 자기네 당대표를 국민의힘과 손잡고 검찰로 넘길까? 그쵸? 우리가 순진하게 저 이낙연 개나 비명계 새끼들을 민주당 의원으로 착각을 했던 또 순진함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하나 배워가죠. 그쵸? 지금 생각해봐요. 비명계는 원래 그런 새끼들이고 이재명을 당대표로 인정하지 않는 새끼들이었는데 그래도 설마 비명계래도 민주당 의원들인데 설마 그럴까?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개국본이 뒤통수 맞고 또 뒤통수 맞고 또 뒤통수 맞으면서 어때요? 진짜 단단해져갖고 이번 주 23일 날 토요일 날 우리 총회 열죠. 총회 열어와서 개국본도 작살 내놓고 여러분들 제가 이거는 희망 고문하는 게 아니에요. 희망 고문을 했다 그러면 이재명 나올 수 있다, 뭐 법원에서 기각될 확률이 높다 이런 소리 하죠. 희망 고문이 아니라 저는 냉정하게 현실을 직감하는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 우리는 최악의 선택, 구속될 거라는 가정하에 우리는 이재명 당대표님이 당대표 자리를 내려놓지 않게끔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 제가 진짜 여러분들에게 희망회로 돌리는 게 아니라 나는 이재명 당대표 구속될 각오를 하고 옥중 공천까지 해야 된다. 그리고 원내대표는 비명 친명 색깔이 옅은 홍익표 의원으로 추천을 해야 된다. 응?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제 여러분들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이 당원들을 피해 다니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쪽팔립니까? 응?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자기네 지지자들을 피해 갖고 다니는 정말 쪽팔린 상황이죠. 응? 여러분들 제 얘기 들으니까 이 사람은 희망회로를 돌리는 게 아니라 진짜 냉정하게 보고 있구나. 당대표가 구속되더라도 이재명을 아는 사람들은 이재명 당대표는 당권 내려놓지 않아요. 응? 당권 내려놓지 않아요. 구속되면 총선 없어요? 아니지. 이재명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구속되면 무슨 총선이 없어요. 그거는 비명계가 바라는 거지, 이 사람아. 조금 정치를 더 배워. 이분의 말씀은요, 딱 비명계가 바라는 거예요. 이분의 말씀은 어디 갔어요, 아까? 어디 갔죠? 조금 더 배워, 정치를. 이재명 당대표님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봐봐. 구속되면 총선 없어요. 옥중공천이 무슨 의미예요? 이거 비명계가 딱 원하는 거잖아. 구속만 시키면 총선 없다. 그렇죠? 구속만 시키면 총선 없다. 그 비명계가 원하는 거잖아. 그래서 구속시키려고 검찰에 넘겨줬잖아. 그렇죠? 이재명만 검찰에 넘겨줘갖고 구속시키면 내년 총선 자기네들이 잡으려고. 아니죠.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민주당 지지층은 딱 붙었어요. 여러분들 느끼죠? 이재명 당대표 총선 가결 이후에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질까 올라갈까? 저는 소폭 하락 또는 소폭 상승,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지지층 중에 이탈하는 사람 없어요. 소폭 하락 또는 소폭 상승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게 이재명 당대표는 이제 비명계가 잘못 아는 거예요. 그냥 구속시키면 검찰이랑 짜서 법원에서 사법부에서 구속시키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이제 비대위 꾸리고 그러려 그랬더니 민주당 최고위가 오늘 바로 원내대표 선거해 그럼. 우리는 알아서 손 안 대고 코 풀었어요. 박강원 죽이고 싶었죠. 응? 박강원 죽이고 싶었죠. 오늘 선거 끝나자마자 아침에 이재명 당대표 찾아가고 안 그랬어요? 아침에 이재명 당대표 찾아가고 그 딜하고 선거 끝나자마자 죽이고 싶었잖아. 그래갖고 저거 사퇴시켜야 된다고 난리쳤잖아. 근데 알아서 사퇴했잖아. 그래서 모양새 갖추려고 친명계에서도 조종식 사무총장이 사퇴해줬잖아. 그러면 친명계 다 사퇴하라 말 못하잖아. 그치? 그럼 이재명 당대표는 새로운 사무총장 임명하면 되거든요. 원내대표 선거는 다시 해야 되고. 하여튼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싸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구속영장 발부를 어떻게 보냐 그거 보지 마세요. 구속될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하세요. 괜히 희망회로 돌려갖고 그러지 말고 이재명 당대표 검찰이 어떤 새끼들인데요. 정경심 교수님이 표창장 위조로 4년 구속될 일입니까? 법원 믿지 마세요. 법원 믿으면서 괜히 뭐 양심 있는 판사들이 잘할 것이다 그러면서 희망회로 돌리지 말고, 희망 고문하지 말고, 법원이랑 검찰은 똑같은 새끼들이에요. 똑같은 새끼들입니다. 이재명 당대표 그러라고 저것들이 넘겨줬으니까 이재명 당대표님이 우리가 끝까지 더 열성적으로 지지해갖고 옥중 공천, 옥중 결제, 이재명 당대표님이 당당하게 옥중 결제. 옛날에 여러분들 김대중 대통령도 옥중 서신, 옥중 정치했어요. 기억나시죠? 독재 정권 때 감옥에 가셨을 때 옥중 서신, 그래서 옥중 정치하셨어요. 그러면 지지자들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집니까? 지지층들 더 결집할 테고, 앞으로 민주당 원내대표 잘 뽑도록, 그쵸? 우리가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더 신경 쓰고, 그 다음에 우리 당원들 절대 탈당하면 안 되고요. 지금 탈당하면 이재명 지지자들이 탈당해요. 지금 탈당하면 수박들 지지자들이 탈당하는 게 아니라 가장 수박들을 쳐내고 싶어 하는 지지자들이 탈당해요. 절대 탈당하면 안 돼요. 이재명을 지키려면 그렇다고 우리가 탈당하냐? 콧방구를 껴줘야죠. 콧방구를 껴줘야 되죠. 누구 좋으라고 탈당해? 우리 이재명 될 때까지 이재명이 탈당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민주당 탈당 안 해. 그렇게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오늘 되게 슬프고 분했지만 앞으로 친명계의 반격을 좀 지켜봅시다. 알겠죠? 저는 오늘 이런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심층 분석한 거에 대해서 좀 서운하신 분들도 있고, 개총수가 구속된다 그랬다. 아니, 구속되지 않길 바라지. 근데 법원을 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원내대표 선거에 대해서도 제가 어느 정도 전망을 해줬고요. 아마 저쪽에서는 이원욱이나 이낙연계가 아닌 이원욱이나 김민석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내가 보면
김민석이가 그래서 갑자기 이재명을 지지하는 척 하더라고요. 김민석도 믿으면 안 되거든요. 갑자기 요즘 김민석이가 조용히 있다가 웬만하면 원내대표는 삼선들이 나와요. 삼선. 김민석 친명 아니에요. 김민석 친명 아니고요. 김민석은 정세균계의 대표적인, 이원욱과 김민석은 정세균계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걔는 선거철만 되면 그래요. 걔 2019년, 김민석이 2019년에 촛불 집회에 나와갖고 강력하게 막 검찰개혁 주장하다가 국회의원 배지 달고 검찰개혁 입에도 안 올려붙였어요. 저는 김민석이 잘 알아요. 유명한 철새죠. 절대 믿지 마세요. 제가 김민석이랑 친했어요. 친해서 알아요. 알잖아. 내가 김민석 친했던 거.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김민석이는 정세균이 직계예요. 직계. 직계예요. 아마 원내대표 이원우, 김민석 뭐 이런 애들 막 나오라고 그럴 거예요. 아마 친명 진영에서는 가장 개파사기 여튼 지난번에 떠들어졌던 홍익표를 한번 더 밀 가능성이 있고요. 뭐 어디까지나 제 정치 분석에 의한 예상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민석이가 아주 위장을 잘했거든요. 정세균 계도 아니고 이낙연 계도 아니고 김민석 계도 아닌 어떤 최근에 어떤 발언들 보면 친명계인 척 이렇게 했는데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알겠죠? 절대 믿으면 안 된다. 제 말이 분명히 맞을 거예요. 안민석은 너무너무 5선이라서 당대표급이지 원내대표급에 맞지 않고, 안민석은 누가 봐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의원들은 절대 친명계에서 원내대표로 추천하면 안 돼. 알겠지? 절대 원내대표로 친명계 새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친명계가 나오면 안 돼. 이번에는 숫자적으로 친명계가 그렇게 월등하게 앞서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월등하게 앞선다 그러면 누가 나와도 좋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말을 항상 좀 지켜보고, 홍익표가 아니라 걔는 홍영표. 홍영표가 탈당 얘기한 거지 홍익표가 아니라 홍영표. 어쨌든 오늘 기동민도 믿으면 안 돼. 이미 비명계가 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재명 당대표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끌어안고 가자, 통합으로 가야 된다 그랬죠. 아니에요. 이제는 죽여야 돼요. 이제는 색출해서 죽여놔야 돼요. 그렇죠? 제가 여태까지 저는 유일하게 수박하지 말아라, 민주당의 반개혁 의원들이라고 얘기하라라고 하면서 저는 그게 이재명을 돕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재명 당대표를 돕는 길은 어떻게 해서든지 민주당이 통합의 길로 가서 여러 가지 사안마다 민주당이 하나로 되게끔, 나도 당대표가 저렇게 노력하는데 스피커들이 뒤에서 부채질해서 수박하고 개딸하고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더 곤란해질까봐 저는 웬만하면 수박소리 안 하려고 그랬고, 이재명 당대표의 뜻같이 같이 껴안고 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요, 이 수박 새끼들은 선을 한참 넘었죠. 친검 세력이에요. 민주당 의원들이 아니에요. 친검. 국민의힘과 손을 잡은 친검 세력이기 때문에 다 색출하세요. 색출해갖고 널리 알려갖고 내년 경선에도 못 나오게. 내년 경선에도 못 나오고 앞으로 민주당에 발도 못 붙이게 당원들을 배신한 거예요.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당원들을 배신하면 안 돼요. 그건 정치적 신뢰가 깨지는 겁니다. 그놈의 국민 찾는데 당원도 국민이에요. 무조건 색출해서 작살내세요. 알겠죠?
지역구 사무실에 가갖고 매일매일 1인 시위하고 항의 가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하세요. 조지세요. 작살내세요. 이미 그들과 우리는 회복 불능이에요. 여태까지 통합의 방점을 찍고 이재명 당대표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인간이 아니죠. 자기네당 당대표가 생명을 걸고 22일째 단식을 하는데 검찰의 아가리에다가 당대표를 넣어주는 인간들은요, 더 이상 통합의 대상이 아니고요, 척결의 대상이에요. 척결의 대상이에요. 제 말 공감하시죠? 저만큼 민주당의 통합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였겠습니까? 얘네들은 회복 불능이에요. 이제는 통합이 아니라 척결의 대상이고 작살을 내야 돼요. 반드시 색출해서 다시는 잃은 자들이 민주당에 발 못 붙이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경선에서 작살내려 그러면 절대 탈당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친검 세력, 민주당의 친검 세력, 빼치밖에 모르는 새끼들 반드시 색출해서 반드시 경선에서 날리고 아예 민주당에서 발도 못 붙이게 만드는 선거를 만들어야 돼요.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